에코프로비엠에 대한 12개월 목표 주가를 현 주가의 절반 정도인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올라서 12만 5천 원으로 제시하고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거의 반토막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쌍놈의 새끼들이죠. 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되게 우러러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고요. 아. 예. 명확하게 좀 이해되실 필요가 있는 게 외국인에도 두 분류가 있고 골드만삭스에도 두 분류가 있습니다. 네. 예. 외국인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이제 점잖게 장기 투자하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외국인들은 뉴욕이나 이제 뭐 런던 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제 장기 롱텀 펀드고요. 연금 펀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장기 성장주 펀드들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일단 이제 많긴 한데 지금 이제 한국 2차전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하고 관련된 이제 공매도를 하는 펀드들은 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펀드들이고요. 되게 이제 크게 보면은 되게 규모가 적고 외국인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학고방 같은 애들이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커요. 우리 펀드는 그거. 그리고 이제 거기 롱숏 하는 애들이 보면은 한국물에 이제 롱숏 하는 애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한국 교포들이에요. 한국 사람인 경우는 이제 여의도에서 커리어를 좀 쌓아갖고 이제 홍콩으로 스카우트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홍콩에서 생활하지만 주말이나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여의도 와서 여의도에 이제 그 공매도 치는 기관들 애들하고 같이 이제 룸사롱 가서 술도 먹고 하는 사이고요. 한국 사람이나 진비 없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 기관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골드만삭스 본사가 있고 골드만삭스 한국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골드만삭스 본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이제 좀 인텔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골드만삭스 한국 지사는 별 볼일 없어요. 그거는 한국에 있는 이제 주문을 처리해 주는 기관이 골드만삭스 한국 법인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몇 명 안 되고 페이도 대단히 높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시 또 한국 사람이고요. 이 리포트를 쓴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 한국 법인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걸 썼겠습니까? 홍콩에 있는 그 아까 한국인들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의 그 이제 롱숏의 입맛에 맞춘 이제 그런 리포트를 쓴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리포트 본 사람도 잘 없을걸요. 근데 리포트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리포트를 발간해서 그걸 이제 기사화시켜갖고 이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제 공매도를 치고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려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뺏는 게 목적인 리포트니까 리포트 자체는 본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이 그러면 리포트 내용 그래도 그 반토막 이상으로 하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봤더니 예. 이게 향후 10년간 양극재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과다. 지랄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네.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야, 양극재가 공급 과잉이면 그 저기 배터리 삼성 SDI하고 미쳤다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겠냐. 넘치는데 언제든지 시장 가서 사면 되는데 삼성 SDI가 대가리 총 맞았냐.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앞으로 부족할 게 많이 보이니까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사갈 수밖에 없는 사가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것도 다 범죄 행위예요. 이거 가짜뉴스 퍼뜨려갖고 리포트, 가짜 리포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엄연하게 특정 목적을 갖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이거를 금융감독원이 감시감독하고 잡아갖고 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금융감독원이라는 조직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직입니까? 아니면은 홍콩의 해외 자본을 위한 조직입니까? 왜 홍콩의 해외 자본들한테 그렇게
그 득이 되는 식으로만 행동을 하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든 잡아 조지려고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진짜. 그 다음에 양극재 유사 품질 얘기했잖아요. 네. 이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짜 뉴스 쓴 그 이제 모 증권사의 모 연구원이 최근에 하고 돌아다니는 얘기라고요. 양극재는 이제 일본의 그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그다음에 벨기에 유미코아 같은 회사들도 잘한다. 걔들하고 우리하고 차이 안 난다. 차이가 안 나기는 개뿔이 안 나냐고. 유미코하고 그 이제 저기 스미토모 같은 경우가 NCM 622 정도 니켈 60% 수준에서 멈춰져 있고 우리가 90% 수준까지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걔들 시장 우리가 다 뺏어오고 있다고요. 실제로 그 이제 스미토모 같은 경우가 27년에 그 캐파가 10만 톤이라는 거거든요. 네. 에코프루비엠이 71만 톤입니다. 7만 톤에 71만 톤이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왜 걔가 10분의 1밖에 주문을 못 받겠습니까? 6두들밖에 못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격차가 나고 그래서 그 이제 격차가 나는 부분이 실제로 주문으로 연결돼서 이게 이제 그 캐파로까지 다 발표가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한다고요. 가짜 뉴스를. 공매도 세력하고 결탁해갖고.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제어하고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게 금감원의 역할이잖아요. 같은 경우도 포스코 홀딩스 쓸 때는 그 이제 리튬 가격 추정을 35달러로 하고 에코프로 추정할 때는 8달러로 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불공정하게 쓰는 경우가 어딨냐? 해서 개인들이 민원 놓고 해갖고 하면은 제대로 니네들이 조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서면 조사만 딱 하고 기각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이나 이 한국거래소를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갖고 이게 직권 남용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갖고 제대로 한번 틀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새끼들이 미친 새끼들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중국산 양극재를 배제하더라도 미국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말이 됩니까, 진짜. 이게. 아니, 그 GM이 지금 얘기가 원래 25년에 이제 전기차 100만 대를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를 우리가 LG하고 관계가 좋아서 LG한테 받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가 수요일 때문에 빨리빨리 공장을 이제 원하는 만큼, GM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있을 것 같아갖고 이제 배터리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연히 한국에서도 부족하겠죠.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3분기가 되면은 한국의 배터리 그 3사가 이제 맞은 캐파가 1,100조가 된다는 건데 1,100조면은 그러면 양극재가 그 가격의 절반이니까 550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공급 부족 현상이냐는데 이거는 의도를 갖고 쓴 거예요. 의도를 갖고 가짜 리포트를 쓰는 거라고요. 지금 현상에서 보면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확실히 앞서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캐파도 그렇고 생산 캐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기술력도 그렇고 업력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 BM을 쫓아가야 되는 입장인 건 분명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제 후배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이제 좀 그 임원급 정도로 있는데 그 포스코 퓨처엠 회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에코프로 BM하고의 격차를 빨리 줄여 나가자 하는 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의 시총의 대략 한 70%, 80% 선 정도가 좀 적정 수준이 아닐까라고 지금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지금 비슷비슷할 겁니다 시총이.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봐서는 에코프로 BM이 더 부가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각자 생각하시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 조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전구체 사업이 되게 중요해질 텐데 에코프로 그룹에서 전구체는 에코프로 담당이에요. 포스코 그룹에서 전구체는 포스코 퓨처엠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전구체 사업이 없고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 사업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같이 상승될 수 있는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니까요. 너무 제 판단에 의견에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소재에서 대한민국이 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양극재만 대한민국이 잘해요. 여기 이제 2차 전지 4대 소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인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보면
양극재가 한국이 20.2%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음극재는 8.7, 분리막은 11.9, 전해액은 8.1이잖아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양극재만 한국이 잘한다는 거잖아요. 이 4대 소재 중에서 특별히 특출하게 잘하는 게 한국은 양극재다. 라는 게 이제 저 그래프에서 딱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 잘하고 경쟁이 있는 거 투자해야지 왜 잘 못하고 경쟁이 없는 거를 투자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그러면 쭉 보면 지금 중국의 경우에 강점을 지금 띄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음극재하고 전해액이죠. 음극재가 66.4, 전해액이 71.7이니까 내가 음극재 전해액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1차적으로는 중국 회사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분리막의 경우에 보면 일본이 34.4로 분리막만 유통 높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분리막의 강자는 일본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리막 회사의 1등 업체고요. SKIT는 아사히 카세이에 비해서는 많이 처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작살이 난 거죠. 작년 주가 작살 났잖아요, SKIT. 근데 지금 그 SKIT에서 추천하고 돌아다니더만 정신 차려라고 진짜. 니들이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그러면 이런 논리는 좀 빈약한 건가요? 그 양극재도 필요하지만 음극재 분리막 전에 다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대표 주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분리막을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LG가 분리막을 쓸 때 네. SKIT 거 안 써요. 아. 아사히 카세이 거 쓰는데 뭐. 배터리 회사 그러니까 저 완성품 업체 입장에서 보면 부품 업체는 많을 수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품 업체가 내가 특출나게 나만 잘하는 게 있어갖고 내가 이제 완성품 업체한테 나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내지는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부품 업체를 사실 투자를 할 만한 거고 네. 아닌 경우에는 완성품 업체를 투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혹시 그 아까 말씀해주신 1100조 그런 수주 대형 수주 외에도 좀 다른 또 호재 같은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실적?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 수주 계약이 음. 아마 안 있겠나 싶습니다. 나오겠죠.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틀에서 보면은 LG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하고 간의 사이가 좀 안 좋아갖고 이제 그래서 좀 두 사이는 거래가 없었는데 지금 배터리에서 진짜 기술력은 LG에 넣을 수 없이 넘사입니다. 압도적이고 양극재에서는 또 에코프로 BM이 넘사예요. 그러면 이제 양극재 세계 최고의 양극재하고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하고 둘이 힘을 합쳐갖고 만들면 진짜 세계 최고의 멋진 물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LG 쪽도 그렇고 에코프로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두 회사가 좀 손을 잡으면 되게 좀 파괴력이 있는 그런 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언론이라든지 뭐 업계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수급 쪽으로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아마 8월 10일에 그 저번에 무산됐었던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이제 편입되는 그게 이제 남아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해외 기관들이 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아사리 그 외국인들 말고 검은 머리 검머리 말고 이제 진짜 미국 뉴욕이나 이제 뭐 런던 쪽에 진짜 외국인들 네. 예, 진짜 대형 애들이 MSCI 코리아에 이제 편입이 되면은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네.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크게 좀 수급이나 뭐 이런 형태 좀 좌우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리튬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3분의 1 토막 하락했다가 다시 바닥 대비 70% 이상 올랐는데요. 이 리튬 가격의 이런 큰 변동성이 K배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좀 부정적이진 않을까요?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네. 어차피 이제 가격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별 문제 없고요. 가격 연동은 바로바로 되는 건가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제 뒤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양극재는 그렇고 그 반영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타 소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는 왜 반영이 옛날에는 반영 안 해줬어요 양극재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원가 연동해서 반영 안 해줬었거든요. 세일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리스크가 양극재 회사에 전이가 돼 있었는데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이제 5대 천왕이 만들면서 얘네들이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계약 구조를 바꾼 거거든요. 슈퍼을이 된 거군요. 슈퍼을이 된 거. 예, 그래서 아. 그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셀에서 전기차로 들어갈 때도 옛날에는 이게 이제 광물 가격이 그때 반영이 잘 안 됐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셀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셀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것도 반영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작년에 동박 같은 경우에 동박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모 회사 같은 경우에 유럽에다가 동박 공장을 지어라 해서 이제 지어갖고 이제 돌렸는데 작년에 유럽 전기가 장난 아니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천연가스 가격 폭등한 것 네.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이게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원가 너무 올라가서 우리 진짜 힘듭니다. 그 센사한테 가서 이거 좀 반영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센사에서 뭐 싫으면 그럼 나쁜 맛이 말든지. 야,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동박 같은 경우는 네. 이 동박 말고 딴 동박 쓰면 되니까 이 셀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네. 니네가 적정하면 나든 말든 그거는 네 사정이고 원래 갖고 오기로 했던 가격을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헤게모니거든요. 누가 이제 이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누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가 최소한은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수중에서 대등한 건 양극재밖에 없다니까요. 혹시 양극재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딴 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 작년 네. 1년 동안 계속 보여줬잖아. 앞으로도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연동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유리. 아, 올라가면 올라서 유리한 거군요. 양극재한테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한테도 유리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 게 이제 바닥 대비해서 70% 올랐다 하셨는데 그거 조금 지난 얘기고요. 아, 지금 바닥 대비 2배 올랐습니다. 아, 그게 더 올랐거든요. 그렇구나. 그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올랐거든요. 30%더 오른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그렇게 이제 핵심적인 진입장벽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한테 유리하다. 아,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에게 유리하다. 그렇죠. 예, 저한테 유리하죠. 예. 아,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막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고 괜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탄산 리튬은 녹는 온도가 723도고요. 네. 수산 리튬은 녹는 온도가 462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이제 니켈하고 저 리튬하고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네. 니켈이 이제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의 혼합물 이게 이제 전구체인 거고 그 전구체하고 리튬하고 합쳐지면서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니켈 함량이 그 전구체에 들어가 있는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튬하고 잘 안 붙어요. 특히 높은 온도에서는 합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도 니켈하고 결합할 수 있는 수소나 리튬을 쓸 수밖에 네.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을 쓰는 거고요. NCM 62523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 수산 리튬을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니켈이라고 부르는 NCM 811부터는 수산 리튬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거고요. 앞으로 저 하이니켈 쪽이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탄산 리튬보다는 수산 리튬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고 그 얘기인즉슨 이제 수산 리튬의 가격이 오르는 게 오르는, 유리한 예, 거네요. 예, 저희한테. 예. 와, 그런 2027년까지 되면은 더 되게 유리한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산 리튬이 수산 리튬보다는 이제 만들기 쉬워요. 과정 자체가 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산 리튬 위주로 해서 중국 리튬 강업체들이 이제 많이 좀 난립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수산 리튬을 중국에서 만드는 회사들 뭐 간펑 정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차피 중국에서 그 정제를 하는 리튬 아예 못 쓰니까 이 리튬 정제 부분도 이제 한국에서 하든지 뭐 아르헨티나에서 하든지 뭐 하여튼 미국하고 좀 이제 그 우호 국가에서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얘기는 좀 많이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리튬은 부족할 거다. 수산 리튬은 특히 더 부족할 거다는 건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기차가요. 가격이 점점 내려가서 그 어떤 리포트는 뭐 이렇게 3천만 원 그 전기차를 잡아야 된다. 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이니켈보다는 LFP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LFP 안 싸다니까요. 아. LFP 안 싸다고 우리가 지금 주인이라고요. 우리가 LFP를 만들고 NCML도 다 만들어 보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안 난다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NCM 622에 비해서 LFP는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네. 근데 NCM 811, NCMA, NCM 9번반 이런 형태로 오게 되면 니켈 함량이 올라갈수록 원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9번반 정도가 되면 LFP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드는 가격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나중에 재생했을 때 재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면 LFP는 남는 게 없어요. 맞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리튬만 뽑아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자체가 LFP를 리사이클링 하는 과정 공정이 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 그에 비해서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공정도 더 단순하고 나오는 광물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중에 10년 타고 나서 나중에 폐배터리 갖다 버릴 거 아니에요? 팔 거 아닙니까? 팔 때 돈을 더 받는다니까요. NCM LFP. 더 친환경적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최근에 그 얘기 나온 게 지금 이제 유럽은 특히 그 이 부분은 이제 친환 환경으로 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돼서 이제 그런 규정들을 지금 넣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즉슨 LFP는 유럽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한테 되게 큰 호재거든요. 보도를 안 해. 보도를 안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가짜 뉴스는 막 만들어가지고 왜극하고 있냐고 진짜. 인생 끝따구로 살지 마라. 에이, 답답하네. 네. 예.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겁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30,000 전기차. 네. 이게 얘기하면서 또 위대한 테슬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테슬라는 지금부터 만들겠다는 거고 EV2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2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30,000를 위대한 테슬라가 $30,000짜리 모델 2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 시장을 장악할 거고 거기에 LFP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 모델 2는 공개된 것도 없어요. 이 차는 올해 하반기에 팔린다고요. 이 차는 이 차가 뭐냐면은 이제 $30,000로 만든 전기차 GM 이크녹스 EV라는 전기차입니다. 네. 다 만들어 놨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된다니까 저거는. 근데 NCMA네요. NCMA 파우치라고요. 저게 NCMA 파우치형 배터리라고요. $30,000로 가능하다니까 저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LFP가 싼 게 아니라니까. NCMA도 저렇게 $30,000 전기차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야, 그렇구나. 저 계획이 언제 나왔는데? 이코녹스 EV 전기차 계획이 2020년에 나왔습니다. 2019년에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를 뼈를 갈아서 이제 정말 열심히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2차 전지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다.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다 등의 이제 좋은 반응들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이제 판매를 종료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은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 6월 말까지 좀 빠르게 좀 서두르셔서 이제 신청하시고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책자까지 이제 좀 같이 받아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좀 망설이시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